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에서의 길이 김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 3월학평 치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점수 보고 쌤도 조금 많이 당황했어요. 이게 평가원이 잘못한 건지, 물론 학력평가니까 그 교육청이 잘못한 건지 학생이 잘못한 건지 둘의 합작품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쌤이 좀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먼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요 생각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N수생도 마찬가지지만 고3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예비 수능을 몇 번에 걸쳐서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보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모의고사가 뭐야 라는 생각을 일단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얘들아, 모의고사는 왜 보지? 이유가 뭐지? 혹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지? 결국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야. 그래서 모의고사의 의미는 결국 이거야. 이제 귀를 쫑긋 해보세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학습한 거, 내가 지금까지 학습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이 문제없이 잘 체화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인 거야. 물론 점수 중요합니다. 놀랬겠지. 그래서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학습한 내용 A라는 게 있고 그것이 충분히 발현되었는가? 그걸 먼저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 제대로 인식이 안 됐거나 그러니까 틀렸거나 혹은 헷갈렸거나 뭔가 좀 우왕좌왕하면 풀었다. 그것도 틀린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6편까지 약 2달 정도 남았잖아. 그래서 2달 동안 너의 절치는 바로 누구야? 바로 이 3월 학평시험지입니다. 그래서 3월 학평시험지에서 내가 배운 게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던 걸 한 번 보는 거야? 될 때까지 보는 거야? 그렇지, 될 때까지 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어떤 시간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학습한 것이 충분히 발현되었는가를 인식한다. 두 번째, 안 된 게 있다면 공부해야 되는 놈들을 우리가 조금 파고든다. 밝혀놓고 2달 동안 얘 등에 업고 다니면서 가랑비 옷 떴듯이 여러 번 봐주시길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은 준비를 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독서 먼저 진행을 할게요. 독서라고 써보시고, 자, 독서라고 써보시고, 우리 재학생들은 알고 있을 거고, 뭐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 평가원이라는 시험이 이 평가원이 냈을 때 평가원이 아주 자그마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집착쟁이처럼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이라는 건 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해력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그만 그 스킬들의 모음집이 아니란 얘기야. 근데 결국은 우리가 큰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가원을 알아야 돼. 그치? 그리고 그 평가원의 의도를 알고 나면 그걸 남은 6개월 동안 계속 같은 방향으로 정교화 시켜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학습 방식이야. 그래서 써보도록 할까? 독서라는 건 그러면 글을 읽을 거지. 근데 글을 읽을 건데 내 맘대로 읽을 거야?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 읽을 거야? 그렇지?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 읽는다지. 써보자.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서. 그래서 의도에 맞춰서 읽고 이해한다. 왜 의도에 맞춰서 읽고 이해해야 돼? 이유는 뭐 때문이지? 그게 곧 뭐기 때문이다. 답이기 때문이다. 간혹 가다가 이런 걸 스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이건 되게 정당하고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야. 이 작가가 A라는 걸 중요하게 의도를 좀 매칭을 시켜서 넣었다면, 그치? 그럼 당연히 정답은 정상적인 사고라면 당연히 정답이 그 A여야 하는 거야. 근데 이 힘이 지금은 약하거든. 그치? 그래서 이것을 평가의 의도에 맞춰서 호흡을 조절하지.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내 잔상의 그 핵심 부분을 좀 진하게 남기는 것. 그리고 나서 정답이 나왔을 때 좀 볼드체로 정답이 다가와 주는 것. 이것이 우리 학습의 전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쌤이 방금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의도라 하면 한마디로 탁 퉁치면 핵심 찾으라는 거야. 문제 전체가 독서에는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도 좀 쓸 거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기로 약속했지? 러프하게 의도에 맞춰 읽는다는 건 어떤 거지 얘들아? 결국 핵심을 찾는다는 거. 뭐별로 끊어줘야 돼. 그렇지. 문단별로 끊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 문단별로 연결해서 읽는 순간 글이 떠서 들어와요. 아니면 글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문단을 끄는 사람이 누구지? 평가원이지. 그럼 평가원이 끊으라는 데를 반드시 끊어. 자, 선생님 잠깐 봐. 그러니까 끊어주고 그 문단만 집중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끊어주고 그 문단만 집중하라고요.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한 힘이야. 그럼 그 문단의 핵심부터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문단 끊어준다. 나는 좀 줄여서 쓸게. 근데 문단을 끊어서 집중할 거지 아가들? 근데 끊어서 집중하되 특히 몇 번째 줄? 첫 줄의 호흡 속도 줄였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 끊어주고 첫 줄. 그 다음에 끊어주고 첫 줄. 이런 식으로 가야 그 문단이 정확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근데 정보가 조금 많은 거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지. 정보가 많을 때는 너무 쫄지 마. 결국 정보의 철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을 때는 넘어간다야 정리한다야? 정리한다. 근데 정리 중에서도 특히 어느 지점 위주로 정리하더라? 대비 지점 위주로 정리하던데. 맞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6개월 동안 앞으로 남은 시간도 끊어주고 첫 줄 집중하고 약간 정리할 건 정리한다. 요 정도 컨셉으로 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시험지에서 2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2페이지에다가 요 내용을 이제 쓰시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쌤이 써놓은 내용은 나중에 이걸 찍어도 좋지. 찍어도 좋지만 웬만하면 본인이 써보는 걸 오늘은 좀 추천한다. 자, 얘들아. 근데 이 페이지 보니까 가장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비문학이야. 비문학 중에서도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지금 4에서 9번 지문일 거야. 4에서 9번에서 특히나 몇 번 문항을 가장 문제시 지금 삼고 있냐? 5번, 6번일 거야. 네가 제대로 읽고 풀었다면. 자, 근데 5번, 6번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총평까지는 아니고 요 지문은 평가를 좀 해드릴게. 제일 위에다 써봐. 첫 번째, 시도나 방향은 좋았다야. 써둬야 돼. 시도나 방향은 평가원을 닮으려고 굉장히 제가 볼 때 노력, 정성 많이 들인 시험지입니다. 이 시험지. 자, 그래서 시도나 어떤 그런 방향성은 요대로 밀고 나가세요. 근데 두 번째, 문제 난도를 언제보다 높이고 싶었어? 작년보다 높이고 싶었어. 그래서 작년보다 높이고 싶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지? 작년보다 높이고 싶어서 어렵게 낸다는 게 정도가 조금 지나쳤어. 그래서 두 번째 평가는 어려운 문제, 추론, 쉽게 말하면 추론. 근데 추론의 정도가 좀 과했다. 그럼 오늘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거야? 어떤 시도나 어떤 방향을 보여줬는지. 그런데 이 아이를 가지고 추론을 낸다면 수능이라면 적절선이 어디까지인지 그 아이까지 해서 조금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무슨 얘기했죠? 추론이란 얘기했죠. 일단 요 2항 부분을 씁시다. 올해도 아가들아 2항이란 지문은 무조건 쓰게 돼 있어. 즉 핵심이 몇 개지? 2개지. 요 글 올해도 나올 거다. 그래서 꼭 명심해라. 이 문학과 다른 그 선택 과목에도 전반적으로 녹아 있는 것이 2항 대비입니다. 자, 근데 2항 대비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읽기로 약속했지? 읽을 땐 A와 B가 대비돼 있지. 자, 이때 부탁했던 거 A와 B를 읽을 때 약간 대칭됐다는 느낌을 반드시 대비 표시하자라고 약속했던 거 지켰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야. 대비 표시를 안 하게 되고 네모나 동그라미 해버리면 이 아이는 그렇게 인지가 안 돼. 반드시 대비 지점하면서 읽어줘야 그 아이가 대칭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끄덕? 자, 근데 질문. A와 B 중에 속도를 어디에 더 줄이기로 약속했었어? A의 속도를 줄이기로 우리 약속했었지? A의 속도를 줄여야 A의 핵심이 들어온다. 끄덕? 그러면 이 아이를 가지고 약간 대비 지점하면서 B로 가야 실제로 올해 우리가 만날 난이도 높은 지문은 어디서 나와? 물론 A에서도 정답 기출이지. 그렇지만 난이도를 높인다면서 A에서 기출할 필요 있어? B에서 기출하면 돼. B에서 기출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 핵심을 가지고 정답 기출이다. 아무튼 A의 속도 줄여라. 그러면서 잔상에 남겨라. 그리고 대비 지점 처리하면서 B로 가라. 끄덕?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했다. 그 다음 풀 때 이제 정답이란 얘기를 쓸게. 자, 정답이 가장 대표적으로는 결국 뭐야? A와 B는 같은 거야? 핵심 간의 관계성이 다른 거야? 다른 거지. 다른데 A를 물으면서 마치 뭐인 것처럼 B를 섞겠지. B를 물으면서 마치 뭐인 것처럼 A를 섞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범주를 정확하게 뭐 하면서 읽어야 돼? 끊어 읽어야 A 구간, B 구간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범주를 뭐 해버릴 것이다? 왜곡시킬 것이다. 이건 3항과 다른 항들도 동일하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문제고요. 요번 문학은 대다수 어렵다 그러면 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A와 B 대비다 라는 느낌을 지키면서 들어가야 돼. 자, 이제 2번. 이제 우리가 올해 수능에 만날 가능성이 높은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자. 추론이라는 얘기야. 얘들아, 추론이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좀 답답하다 그랬지. 근데 쌤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지? 추론도 누가 기출? 평가원이 기출. 그럼 평가원이 기출한다는 건 추론의 정도, 그러니까 질, 양이 결정돼 있다. 그래서 이건 오늘 배운 건 지금 3월 학평 쌤도 되게 좀 신경 써서 준비한 이유가 문제가 괜찮다 꽤.
물론 논란이 있지만 그래서 요 아이는 평가원스럽다. 굉장히 많이.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될 것이 많다. 6평 준비로. 그래서 요 아이 까먹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추론이라고 했을 때 이항 대비 한번 그려볼게. 예를 들어볼게. 요런 형태가 있다 쳐. 요런 형태. 요런 형태가 있고 그리고 뭐 이런 형태가 있다고 쳐. A1, A2. 이런 형태로 나올 소산이 커요. 이 형태.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로는 무슨 지점 처리해야 돼? 대비지점. 그 다음에 또 대비지점. 그래서 이 대비지점을 살려 읽어서 범주 왜곡. 이게 1번 전통적인 문제 유형이야. 근데 추론은 이 아이를 가지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고 싶어. 그러니까 A와 B를 봐. 쌤이 요거 올해 나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걸 벌써 3월에 출연을 시킨 거야. A와 B라고 얘기했을 때 이 B는 그냥 단순 B가 아니지. 바로 누구와? A와 대비된 B지. 그러니까 사실상 없는 얘기지만 뭐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얘는 마이너스 A지. 그치? not A다 이 얘기야. 근데 이걸 당일날 쓰고 있을 수 있어 없어? 당일은 이거 쓰고 있으면 시간 다 낭비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을 대비만 나온다면 기억하지? 대비만 나온다면 쌤이 자꾸 분석 때 뭐 해봐라 그랬어. 마이너스 A를 자꾸 써봐라. 마찬가지겠지. A는 마이너스 B겠지. 그렇게 자꾸 써보다 보면 인문 철학 사상에 대한 글의 이해도 이 파급력이 엄청 클 것이다 라고 쌤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근데 요 아이가 첫 번째로 추론 문제고 나 올해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요런 형태가 나왔다면 A와 A1과 A2가 어떤 관계냐야. 얘네들은 무슨 관계지? 상하 관계지. 상하 관계니까 결국 요 기속 개념인 거야. 그래서 요런 것도 물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 자, 올해 3월 학평에 다 썼어요. 여기까지 싹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 지문의 특징은 어디를 굉장히 많이 썼느냐. 이 지문은 여기를 굉장히 많이 썼다. 별 칠 공간도 없네. 이 구간을 굉장히 많이 썼고 다른 지문에도 녹아 있어서 요 아이는 자, 요 아이를 연습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자, 지문에서 나로 바로 갈게요. 나 지문은 별표 딱 쳐놓으세요. 이유. 모든 학생이 요거는 이해됐더라도 몇 번씩 연습해서 좀 꼭꼭 씹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우리 가나 지문에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었지? 얘들아, 가와 나지. 이렇게 끊어놓은 사람이 누구지? 평가원이지. 그럼 평가원이 끊었다는 건 우리도 어떻게 읽어야 돼? 끊어야 돼. 근데 요거는 그냥 문단 끊은 게 아니라 가와 나지. 그러니까 애매하게 끊어 나에 진입할 때. 나에 진입할 때 쌤이 어떻게 하자 그랬지? 이 단어가 좀 그렇지만 배를 쫙 갈라버리자 그랬지. 그래서 가나 지문이 있을 때 가나 지문이 있으면 그 사이 선생님이 썼다 치울게요. 가나 지문이 있을 때 나가 시작하면 여기를 완전 끊어줘. 왜? 끊으면서 시간을 조금 벌려. 휴지 기간을 가져주고 마음이 약간 가라앉는 그 1, 2초 상간에 조금 속도 줄여주고 나의 1문단 봐. 옆에 써봐. 나의 1문단이지. 1문단은 얘들아 뭐 투자? 시간 투자야. 이렇게 읽지 않았어 학생들이. 나의 1문단은 무조건 뭐 투자? 무조건 시간 투자야. 선생님 쉽던데요.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1문단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평가원이 처음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문단 시간 투자 썼지? 시간 투자하면서 그냥 뭐 대충 읽어요. 뭘 살리려고 해야 돼. 그렇지? 핵심을 살리면서 다시. 그래서 되게 의식적 과정인 거야. 1문단은 딱 달라붙어서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해. 그 연습을 했는가를 나의 1문단에서 확인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 펜을 잡아보자. 펜을 잡아보시고 하나 둘 세 번째 줄 와보세요. 세 번째 줄에 나의 1문단의 세 번째 줄 일상적 경험은 살려봐. 의식의 지향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네. 예를 들어 음악적 경험은 그 다음 줄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네. 그럼 여기를 집중해서 읽기만 해도 어떻게 느껴져? 결국은 경험이 현상인 거야. 같은 말이야. 이렇게 들어오지. 그 다음 줄 내려오세요. 자, 우리 재학생들은 대답이 나오셔야 돼. 그 다음에 모르는 학생은 잘 집중해서 들어봐. 무슨 얘기하는지. 그 다음 줄 갔더니 판단 중지를 나는 집중해서 읽었어. 이유가 뭐 때문이야? 따옴표 찾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판단 중지를 집중해서 읽으면 이것을 통해 사물의 본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순서가 판단 중지가 먼저, 그 다음에 사물의 본질 주. 그래야 그 다음 줄. 봐볼게.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 끊어버려. 그리고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태도. 한 번 더. 그러니까 보니까 얘도 순서가 약간 어떻게 느껴져. 물론 보자마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집중해서 읽어서 판단 중지 다음이 사물의 본질. 이래야 첫 번째가 바로 뭐지?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 고개 잠깐만 들어볼까?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나서야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환원이 일어난다. 약간 순서가 원, 투.
근데 몇 문단? 1문단. 무조건 시간 투자하면서 핵심 살리려고 노력해야 요런 느낌의 의식이 지켜진다. 3문단 와. 3문단 첫 줄 끊어봐. 그래서 3문단의 첫 줄 끊어서 괄호 쳐봐. 한,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기 때문이다까지 괄호 닫아. 여기가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야. 이유는 몇 문단? 1문단 때문이야. 자, 근데 1문단 지금 방금 읽었지? 그러면 순서가 어떻다고 의식이 약간 원투, 원투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끊어서 읽어보도록 해.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멈춰놓고 스탑 버튼 눌러놓고 하시고 선생님 강의 들으세요. 자, 했다 치고 저는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를 잘 살려 읽었다면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 이제 고개 들어봐. 바로 뭐지? 다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한다. 그리고 나서 의식에 직접 주어진 현상을 포착한다. 이렇게 들어온 거지. 맞죠? 그 다음에 또 뭔 거야? 요 내용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내용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읽히면 마찬가지 앞부분이 뭔 거야? 끊어줬으니까 기존 규범에 거부한 건 잘 지켰다. 맞지? 잘 지켰는데 그 다음이 어떻다?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다.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울까봐 조금만 가볼게요. 3문단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저 끝두마리 가봐. 포착하여 하지만 이라고 돼 있지. 얘들아 하지만 할 때는 무슨 표시하고 넘어가야 돼? 대비 표시해야 돼. 그러니까 둘이 뭐 됐다는 느낌이 가져가. 대비됐다는 느낌 가져가. 맞죠? 그러니까 대칭적이야. 그러니까 앞부분 보니까 쉰베르크는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끊어. 여기 끊어줬어야지. 그러니까 앞은 하면서도 뒤는 안 돼. 앞은 하면서도 뒤는 대비야.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읽을 때 약간은 어떤 느낌? 어떤 느낌? 자, 원투 이런 느낌으로 읽혔냐? 요게 1문단이다. 귀에 딱지 앉을 때까지 얘기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파트일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읽었다면이야. 읽었다면 이제 몇 번 문제 갈 거냐면 5번 문제 가볼까? 5번 문제 가보자. 5번에 자, 나의 현상학적 자녀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에다 써보세요. 위에다. 발문이라고 써봐. 얘들아 우리 약속했던 거 있어. 우리는 늘 어떻게 하기로 순서가 있지 풀 때. 열자마자 무조건 뭐 먼저 봐야 돼. 그렇지 발문 먼저 봐야 돼. 그러면 현상학적 자녀라는 걸 안 집중해 집중해. 집중하겠지. 그래서 요 문단 마지막 문단 가볼까. 나의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단에 한 둘 셋 네 줄 올라오니까 현상학적 자녀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빨리야 천천히야? 천천히지. 근데 그 뒤를 봐. 어긋난다 뒤에. 현상학적 자녀라는 단어가 다시 뭐 되고 있지? 반복됐어. 핵심어가 반복됐기 때문에 속도 빨리 간다, 줄인다. 줄이며 집중. 그러니까 뒷부분 읽었을 때 뭐지? 이 이후에 남는 것은 현상이야. 순수 현상을 의미해. 그래서 이 문제는 현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고개 들어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읽었다면이야. 그럼 결국 뭐니? 현상이지. 이게 다 현상이었던 거야. 그치? 요렇게 나오네. 그래서 요 아이들이 다 연결된 느낌. 요게 사실상 나중에 선생님 이걸 제가 어떻게 바로 알죠? 몰라도 돼요. 끊어 집중 해서 읽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손 갖다 대면 돼. 근데 지금의 포인트가 이 문제는 현상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4, 5번 선지 묶어. 4, 5번 선지 참 좋다고 생각해. 여기서 답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어. 자, 4, 5번을 아이들이 많이 고민했을 거야. 이유는 뭐 때문이야? 4번 가보자. 현상학적인 환원을 통해 모든 전제를 배제한 후 끊어.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순수현상. 맞지? 그 다음에 5번. 기존 규범과 맥락을 제외한 뒤 끊어. 규범을 제외한 뒤. 그리고 남아있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현상 그 자체. 그래서 4, 5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됐죠? 요게 첫 번째야. 그래서 4, 5번 묶어서 1번이라고 번호 매겨봐. 1번 번호 매겨서 옆에 뭐라고 쓸 거야? 1문단. 그 다음 발문이라고 써도. 끄덕. 다 됐죠? 그리고 3번 오세요. 3번 와서 그러면 3번도 한번 끊어보자. 어디를 끊을 수 있어? 지향성을 매개로 끊어봐. 끊었지. 그럼 뒷부분 경험, 체험 이건 문제가 없어.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찝찝했던 게 결국 뭐냐면 맞추긴 했을 거야. 맞췄는데 기분이 어디야?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얘들아 우리가 늘 공부할 때 중요한 거 미혹함이 없어야 돼. 내가 헷갈리는 걸 맞힌 게 중요한 거야? 헷갈린 게 중요한 거야? 헷갈린 게 중요해. 왜? 이 집은 다시 나오지 않아. 그러면 이런 사유가 깔끔하게 정교화되는 과정까지가 공부인 거야. 알겠지? 맞춘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찝찝했다? 그러면 이 부분이야.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학생들이 4, 5번 선지까지만 커버 쳤으면 나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 자, 여기 따라와. 보니까 지금 어느 부분이 나왔지? 기존 규범을 거부한다라고 돼 있지. 거부한다지? 근데 이 아이를 만약에 마이너스 A로 출현시키고 싶어. 그럼 바로 뭐야? 거부 X 아니겠어?
자, 그러면 기존 규범을 거부하지 않는다지. 그럼 기존 규범을 거부하지 않는다까지만 내는 게 수능이야. 그 정도 내는 거. 근데 지금은 한술 더 떴지. 선지로가 3번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규범, 이것에 대해 어떤 질서,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인식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은 요 내용을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인식인 거야. 이해돼? 끄덕되니? 그런데 요 정도까지만 우리는 수능에서 커버치면 된다 이 얘기야. 알아들었지? 그래서 요 아이를 가지고 집에서 대비 나올 때 마이너스 A 연습을 부단히 하셔서 분석 때 자꾸 해두시면 순간적으로 이거 보고 저 말을 거부 X라고 나왔지. 그러면 거부 부분 가서 바로 마이너스 A 이런 힘이 생길 거야.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6번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됐죠? 자, 6번에서 문제가 됐던 건 바로 몇 번이냐면 3, 4번 선지야. 묶어봐. 3, 4번 선지 묶었는데 나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4번의 니은 부분은 절대 틀려서는 안 돼. 요걸 1번으로 처리해. 1번 해놓고 이 아이는 뭐에 맞춰 읽었다면 의도, 아까 썼던 의도에 맞춰서 어떤 작업을 했다면 이건 죽어도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거기까지 갔다 칭찬. 잘했어요. 근데 3번의 니은이 문제였죠.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인위라는 글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치? 근데 읽어볼까? 니은 인위적인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인위적 질서이다 라고 돼 있잖아.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인위적 질서이다. 요 말이 조금 까다롭게 느끼거든. 이제 고개 들어봐. 요 아이도 어떤 시도였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어떤 시도였는지.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요 새로운 규범 제시 이 부분이지. 맞지? 근데 이 부분에서 결국 얘는 뭐 돼 있는 거야? 이 아이와 대비된 거 아니야? 끄덕끄덕 동의되니? 그럼 대비된 부분에서 핵심어를 봐. 주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주어진의 대비로 새로운 규범의 제시다. 그럼 이 대신에 마이너스 A로 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주어진 거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실제 수능이라면 어느 정도? 요 정도에서 매칭이 끝날 거야. 근데 끝날 건데 얘는 어떻게 썼지? 그거 한번 봐. 주어진 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어때? 얘는 인위적이야. 약간 여기까지 밀고 나간 거야. 그래서 요 정도 가면 요런 걸 리트라고 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 수준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마찬가지지. 요거 우리 읽을 때 정리하는 거 아니다. 우리 뭐 할 때 분석할 때 대비 나오면 마이너스 A를 자꾸 연습을 해봐서 그래서 당일날 순간적으로 주어진 거 아니죠. 새로운 규범. 이라고 했을 때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끄덕? 자, 근데 쌤이 이런 얘기 할게. 이 부분은 이 형태가 됐든 아까 봐. 이 형태가 됐든 그냥 요걸 냈든 반드시 기출해야 돼요. 왜 반드시 기출해서 정답 처리해야 돼? 정답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지? 가장 핵심 부였기 때문이야. 그럼 왜 가장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첫 번째, 대답하면서 따라와. 첫 번째, 무슨 지점이니까? 대비 지점이니까. 끄덕끄덕. 대비 지점은 가장 정확한 우리 문제의 정답의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근데 조금 더 한번 얘기해봐. 대비는 대비인데 이 3문단에서 여기가 정말 중요해.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해. 이유가 뭐 때문이지? 3문단의 몇 번째 줄 가봐. 3문단의 첫 줄 때문이야. 3문단의 첫 줄 딱 끊어. 2문단부터 가볼까? 2문단의 오른쪽 상단 오세요. 오른쪽 상단에 제일 위에 뭐라고 돼 있어? 제일 끝 두 마리에 판단 중지는 이루었다. 이렇게 적혀 있지. 근데 3문단 끊어주고 대비 표시하면서 들어갔지? 그랬더니 밑줄 쫙 쳐봐. 현상학적인 환원은 뭐 됐다? 괴리됐다. 그럼 현상학적인 부분에서 괴리가 됐다는 건 결국 여기 3문단의 핵심은 고개 들어.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괴리가 있으니까 무슨 지점 찾았어야 돼? 대비 지점 찾았어야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출하고 싶었던 건데 나 좀 어렵게 내고 싶어.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방향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6번까지 해서 끊어보세요. 문제를. 5, 6번까지를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조금 심했지만 방향 좋다. 마이너스 A를 출연시켰다. 자, 이제 7번 문제 가져갈게요. 7번 문제는 위에다 한번 써봐. 별표 쳐놓고 발문이라고 써. 자, 이 발문은 한 번 볼 발문 아님. 여러 번 봐서 숙지해야 되는 발문임. 자, 그래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발문이 무슨 말인지 호흡을 어떻게 좀 읽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 시작. 했다 치고요. 자, 이 발문이 뭐라고 적혀있어? 가의 글쓴이가 끊어봐. 나의 디귿에
반박할 내용 이렇게 적혀있지. 이렇게 조금 두 가지를 엮어 묻는 게 이 4, 9번 지문에 반드시 발문으로 등장합니다. 맞죠? 그래서 가와 나를 묶으려고 해.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부담스럽지.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하지? 도망간다니까? 그러면 발문이 좀 부담이 되니까 정돈을 해두세요. 발문도 정리가 필요하다면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 가의 글쓴이가 나의 디귿에 반박할 거야. 그럼 순서를 정돈한다면 이것도 살짝 썼다가 지울게. 순서를 정돈한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나의 디귿이 먼저인 거야. 그치? 근데 이것에 가가 반박할 거야. 이렇게 써둬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순서니까 일단 둘은 무슨 지점이야? 대비지. 대비는 대비인데 가가 반박할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나의 디귿에 가가 반박할 말이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약간 여기가 있는 거야. 내 말 동의? 오케이? 지금 바로 쓰면서 따라오세요. 그래서 둘의 대칭 지점이다. 대비 지점인데 대비는 대비인데 약간 가의 힘을 싣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발문이.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 디귿 가보자. 지문에 디귿 가니까 몇 문단입니까? 똑같이 3문단이네요. 3문단에 나의 3문단의 끝에서 한, 둘, 셋 올라오세요. 그럼 결국부터 괄호. 얘들아 여기를 디귿만 읽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왜? 결국 답은 던지는 형태가 아니야. 답은 몰아가는 형태로 무게중심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끊어보자. 그럼 결국 쉰베르크가 조성의 기반인 평균율의 12음을 그대로 수용한 것. 이것이 바로 뭐다? 물감 사용은 거부하면서도 이것도 끊어버려요. 물감은 전통을 고수하겠다. 그럼 지금 물감을 전통을 고수하는 거, 즉 이 말을 그냥 물감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와 평균율의 12음을 그대로 수용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는 다르지. 그러면 실제로 여기 부분을 집중해서 디귿이니까 집중해서 읽었다면 어떻게 기억날 수밖에? 평균율을 그대로 수용했다 인 거야. 자, 요거 우리 계속하고 있으니까 질문 살짝 드려보자. 그러면 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둘의 대비 지점 마이너스 A. 얘는 평균율을 그대로 수용했다, 수용하지 않았다. 그대로 수용한 적 없어. 이렇게 내고 싶었던 거야. 까지 썼니? 그래서 5번, 6번 받고 7번인 거야. 자, 7번 문제 봐. 그렇다면 몇 번과 몇 번으로 줄 수밖에 없어. 2번과 5번이에요. 자, 2번과 5번은 둘 다 뭐라고 얘기하죠? 선지도 길면 끊어. 2번 블라블라 점에서 끊어. 동일한 물감은 아니야. 그대로 수용한 적 없어. 5번 마찬가지 점에서 끊어. 동일한 거에서 새로운 거 내 창출했어. 그러니까 즉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2번 5번입니다. 그럼 나머진 집에 가서 아닌 걸 확인하면 되겠지. 근데 여전히도 2번 5번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2번 5번 옆에다 써. 정답은 얘들아 무조건 뭐여야 돼? 그 문단의 핵심이어야 돼. 그래서 답을 쌤이 뭐라고 얘기했어? 헷갈려서 찍어야 되더라도 핵심을 찍어야 된다. 물론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난 내용까지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2번 선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12기법의 12음은 평균율의 12음과 배열이 달라. 그래서 똑같이 수용한 적 없어. 평균율을 골라야지. 썼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하시고 8번. 요것도 7번과 8번 사이를 한번 끊어주세요. 그래서 학습하실 때 이걸 꼭 연결해서 학습할 필요 없어. 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이 내가 사유를 좀 정확하고 정교하게 연습을 따로따로 해두시면 돼. 자, 이제 8번 문제. 사실 정답률은 이 8번이 제일 낮아요. 내 예상인데 못 푼 것 같아요. 넘겼는데 돌아올 시간이 없었어. 근데 사실 제일 순둥순둥한 문제가 8번이었어. 자, 8번에서 내가 첫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보기에서 뭐 핵심을 좀 살려 읽었나 한번 볼까요? 밑줄 친 거. 보기에서 한, 둘, 셋, 네 번째 줄에 바레즈. 얘 체크했겠지. 바레즈의 그 밑에 줄 강약과 음색. 밑줄이 쳐져 있나 확인. 그 다음 슈터가우제 넘어갈 때 한번 끊어줬어야겠지. 자, 근데 그 다음 줄에 높이, 길이 한 다음에 강세, 음색. 요거 밑줄 쳐져 있는지.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다음 줄에 각각의 음이 좀 들어왔나?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 포인트. 그러면 각각의 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지문에 오셔가지고 어디 갈 거냐면 어디로 오실 거냐면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단의 첫 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자, 그러나부터 괄호. 아가들아, 그러나 나왔을 땐 속도 빨리 천천히. 천천히 가야지. 무슨 표시? 대비 표시하면서 들어갔어야 돼. 자, 그래서 대비 표시하면서 뒤로 가면 그럼 어쩌고 저쩌고 조망함으로써까지 쉼표지 뭐 해버려? 끊어버려야지. 그래야 뒤가 펌핑이 되지. 그럼 뒷부분 밑줄 쫙 쳐봐. 음색과 강세 등 개별음에 대한 미시적 체험. 이것을 간과했다. 라고 적혀 있거든.
그래서 이 옆에 8번에 4번이라고 써보세요. 8번에 4번이죠? 근데 지금 저희가 대단한 작업했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 속도 줄여. 속도 줄였고 쉼표 부분 끊어주고 뒷부분 펌핑하면서 읽었지. 그러니까 뒤에 C도 받쳐주잖아. 간과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평가원의 의도 부분이었던 거야. 기억하라 이 뜻이야. 개별음에 대한 미적 체험 아니 미시적 체험이 있다. 그래서 8번에 4번 가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어? 이런 것들을 동등하게 하는 작용 방식은 끊어. 그러니까 뒷얘기가 미시적 체험을 여는 길이 맞는 거야. 이해되지? 4번 고르면 안 돼. 답은 5번. 나 5번 고른 친구 칭찬 많이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근데 5번을 골랐다면 어느 부분에서 고르지? 두 번째 줄. 인공적인 소리를 끊어버려 하고 괄호쳐.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이다. 간주하겠군까지 괄호 닫아봐. 그리고 그 밑에 쓸 거야. 첫 번째, 이거 근거를 좀 써보았나요? 왜 정답인지? 어느 부분에서 기출됐는지? 첫 번째, 나의 몇 문단 첫 줄이죠? 2문단 첫 줄이에요. 써봐. 나의 2문단 첫 줄이라고 써두고 혹시라도 틀린 친구는 2문단. 자, 다시 가봐. 돼서? 준비됐죠? 자, 2문단 첫 줄은 연결해서 읽어. 반드시 끊어. 끊어주고 첫 줄 펌핑하듯이. 지금 10초 줄게. 읽어봐. 됐죠? 그럼 답 5번이야. 왜? 얘는 뭐지? 조성음악의 특징이야. 그치? 조성음악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 요게 첫 번째 근거. 근데 두 번째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발문 보세요. 써놓고 발문 보세요. 발문을 집중해서 읽으니까 우린 발문을 무조건 먼저 읽잖아. 먼저 읽었다면 넌 어떻게 가? 가의 쉰베르크야. 쉰베르크고 뒤에 보니까 나의 글쓴이야. 둘 뭐 표시하고 싶었니? 대비 표시. 그럼 대비라는 건 쉰베르크를 부르면서 나 글쓴이죠. 나 글쓴이를 부르면서 쉰베르크 부분을 선택하겠지. 그래서 범주를 왜곡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지? 5번 B래매. 나 아니요. 근데 뒷부분 이거 누구래매? 아까 이문단 첫 줄 보니까 쉰베르크래매. 그래서 발문 써놓고 범주 왜곡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결국 핵심 의도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힘을 주면서 따라갔다면 답 고르는 건 어려움이 없다. 자, 그 다음 마지막 9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역시나 8번과 9번을 끊어주시고. 자, 9번이 정답률이 나 빵 터졌어. 정답률이 30%대야. 언매 화작 할 것 없이. 그러면 학생들이 무슨 얘기해? 문제가 이상하다. 이딴 소리를 해요. 선생님의 명사 선택에 주의해줘. 이딴 소리. 자, 그래서 5번을 골랐을 거야. 틀린 친구는 답은 1번이야. 쌤 눈에 너무도 1번이야. 자, 그럼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뭘 하면 돼? 지금 중요한 게 내가 잘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옆에 써. 1등급 어휘력이라고 써봐. 저는 1등급 어휘력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책이 제일 나아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 책에 보면 요렇게럼 생긴 애들이 많을 거예요. 하루에 10장 봐? 아니, 하루에 한쪽. 하루에 한쪽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거 준비 왜 해? 선생님 제자 중에 카이스트가 내 있거든. 의대 붙고 카이스트 갔다. 근데 그 친구 아주 똘똘한 친구였어. 그 친구가 다 맞추고 어휘 하나 틀렸어요. 없는 일이 아니고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공부는 뭐냐면 내가 어려운 걸 왜 자꾸 반복적으로 해? 위험 부담을 삭제하는 거야. 그치? 남들은 어휘 쉽다던데 내가 어려운 게 중요한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요 아이도 공부해둔다. 자, 뒷장 4페이지. 자, 4페이지에서는 딴 건 됐고요. 11번에 4번 선지가 답입니다. 11번에 4번 선지는 어떤 형태냐면 이 문단 잠깐 가. 이 문단에 하나, 두 번째 줄 역시나 의도에 맞춰 읽기만 했으면 돼. 중요한 사항은 무조건 살려 읽어야 돼. 그러니까 중요 사항을 시장에 공개할 뭘 가져? 공시 의무. 그쵸? 그래서 옆에 중요사항은 이렇게 읽었거든. 하나, 둘, 셋, 넷, 5줄 내려가. 뭐가 나와? 공시의무는. 핵심어가 반복되고 있어. 그래서 이 부분 집중하면 어떻게 들어오지?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자료를 제출한다라고 적혀있어. 맞죠? 그리고 나서 3문단 딱 끊어봐. 첫 줄 끊어주니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 둘이 대비 표시는 했겠지. 근데 그 3문단과 4문단이 그래서 다 무슨 얘기야? 이 시장에 발생하는 공시 의무에 대한 얘기 아니었어? 맞지? 그러니까 이 아이도 살짝만 썼다가 지울게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잖아. 공시 의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의무는 요렇게 럼도 있고 요렇게 럼도 있어.
자, 아까 우리 처음 오프닝 할 때 썼던 내용 한번 보세요. 추론의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지금 구성을 해놨어. 이 형태를 잘 눈여겨봐. 올해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올 수 있어. 자, 그래서 요 형태일 땐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지? 결국은 얘네들은 다 여기 귀속된다야. 맞죠? 그러니까 11번에 4번은 요 형태를 그대로 써서 정답을 추론으로서 출현시키고 있다. 기억하자. 마지막 12번에서 하고 싶은 말. 자꾸 엿다 쓰게 되는데 지울게 이제. 12번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얘들아, 작년보다는 수능이 어려울 거거든. 근데 얼마나 어려울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평가원은 요 정도 어려우면 한 쬐끔 올렸다는데 학생들은 반응을 이렇게 3월 학평처럼 뻥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난이도가 아주 높을 때는 보기가 문제가 안 돼. 한 2개 틀려도 돼. 근데 난이도가 애매하게 높아지면 결국 이 보기에서 각축전이 벌어질 거야. 결국 내가 1% 아니면 1등급을 노리고 있다? 아니면 성적 향상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보기를 포기하면 안 돼. 옛날엔 포기해도 됐었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무조건 보기까지 푸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 근데 쌤이 혹시 이런 얘기하디? 보기 문제를 가지고 자, 이럴 땐 이렇게 풀고 저럴 땐 이렇게 풀고. 나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옳지 않다고 보고 그게 학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짜증나. 그건 학습이 아니야.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거 국어라는 건 큰 메커니즘을 기억하는 것. 그 다음부터는 이 큰 메커니즘을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내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 결국은 내 머리가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서 좋아져야, 그러니까 고차원적 사고가 돼야 끝나는 게임이 국어야. 그래서 네가 좀 노고를 해야 돼. 너의 노고 필요해. 근데 그 방법은 하나야. 이거 명심하자라고 얘기 쌤이 매주 수업 때 지긋지긋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지긋지긋해야 당일날 안 쫄아. 근데 안 쫄았는지 묻고 싶어. 이 문제 사실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 근데 정답률이 20%대예요. 야 해볼 만한 게임이야. 생각보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다 얘들아. 그치? 그러면 너도 틀렸다. 반성해. 2달 동안 네 친구야 얘는. 알겠지? 자, 그랬다. 써볼까? 보기야. 대답 한번 해보자. 보기에서 쌤이 뭐라고 얘기했지?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보기는 평가원이 있었지. 뭐 투자? 시간 투자해야 돼. 시간 투자하면서 뭐를 살리려고 노력? 핵심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돼. 그냥 읽어내는 게 아니야. 핵심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시간 투자가 필요한 거야. 자, 근데 핵심을 살리려고 노력했지. 그래서 핵심을 살렸다면 이 아이는 결국 지문 보고 보기 쓴 거 아니야. 지문 쓰고 보기 쓴 거야. 그러니까 이 핵심은 결국은 지문과 어떤 내용이거나 같거나 혹은 어떤 내용? 대비. 다른 내용이겠지. 끝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 저런 형태 쌤이 뭐 나중에 정밀하게 과학을 풀 땐 이렇게 하자, 기술 풀 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정교화 시켜 나가겠지만 사실 이게 가장 큰 메커니즘이니까 너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보기는 무조건 여기서 핵심을 살린 다음에 이 아이가 지문과 같은 지점과 다른 지점이다. 결국은 이거다. 이거 찾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 있지. 마지막 문단은 대략적으로 한 1분 정도를 본인이 잡으시고요. 한 번 더 핵심을 조금 끊어주거나 정리하거나 좀 살리거나 한번 작업을 해보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여러분들 했다고 생각하고 진행할 거니까 약간 스탑해두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자. 시작. 자, 됐죠? 그러면 어떻게 읽게 돼? 2번째 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야. 3번째 줄 봐. 이 단어가 다시 뭐 되고 있어? 반복됐지. 집중해서 읽으면 그 다음 줄 밑줄, 특정 증권의 매매, 이용. 혹은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이게 머릿속에 좀 진하게 들어와. 그래서 이걸 매매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어. 그래서 이 규제의 대상은 바로 뭐라고 돼 있지? 내부자. 정보 주네. 그 다음에 1차 정보 수령자. 하고 단 연결해서 읽어 끊어야 돼. 심지어 여기 대비 표시한 친구는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그 다음 2줄 아래 이와는 별개로 역시나 연결해서 호로록 가면 돼 안 돼? 끊어주고 약간 대칭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했더라면이야. 자, 12번 문제 가자. 문단이 2개야. 근데 우리 핵심 살릴 거지. 보니까 첫 줄 제조사 갑이야. 체크해. 그 밑에 줄 A 지분이 누락된 증권 신고를 했어. 그래서 이거 제재 대상인 건 다 알아. 그 다음 문단이 중요했다. 첫 줄 A와 임원 B는, 그래서 일부러 임원이라고 썼던 것 같아. 임원 B는 그 밑에 줄 사실을 알게 됐으나 공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미공개했지. 근데 이 B라는 애가 자산관리자 C에게 전달했고, 그래서 C가 이것을 매도했네. 자, 그럼 뭘 알아? B는 임원이잖아. 내부자. C는 1차 정보 수령자지. 얘네 둘 다 뭐가 돼요? 규제 대상이 되죠. 답 5번 너무 쉬워.
그냥 틀렸어. 무슨 교란행위야. 얘는 1차 수령자랑 함께. 그래서 부탁 다시 드릴게. 껍데기가 어려워 보여도 결국은 평가원이 원하는 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쫄지 말고 딱 끊어서 시간 투자한다 생각하고 하라는 거 한다. 요 연습한다. 마지막. 자, 14에서 17 지문입니다. 자, 이 14에서 17 지문은 조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요것도 제 위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자. 글 자체가 아주 뭐 박살이 났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조금은 아쉬움. 그래서 선생님 아쉬움을 한번 써볼래? 첫 번째 약간 아쉬운 게 조금만 핵심을 조금 더 살렸더라면 이런 아쉬움. 그러니까 핵심을 완전 이렇게 쫙 살려서 수능은 아니면 모평은 핵심부를 굉장히 집중시키거든. 정보가 많아도. 그런 느낌이 살짝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살짝은 아쉽다. 그래서 수능날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가 아니라 수능은 이거보다 훨씬 세련된 느낌으로 들어올 거야. 핵심이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일 거니까 너무 쫄지 말아라. 두 번째 아쉬움은 정답이 핵심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뒀더라면. 그러니까 정답 부분이 핵심인 건 맞아. 근데 핵심에서도 가장 핵심이 있지 않겠어? 그래서 가장 핵심을 정수를 딱 때리면서 냈다는 느낌은 살짝은 부족해. 물론 전반적인 방향성은 얘도 좋다. 그래서 이번 3월 학평은 참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느낌이 들어. 어쨌든 그러하다. 그 다음에 좀 더 쓸 거야. 좀 더 쓸 건데 쌤이 이제 요건 지워도 되죠? 혹시라도 지금 요거 지금 찍어야 되는 친구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찍어 놓도록 하자. 선생님을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됐을까요? 자, 찍었다 생각하고요. 요 아이는 제가 좀 지우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에다 쓸 거고 앞으로 저는 과학기술 지문이 나오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면 메탈이 박살이 나버려요. 이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요. 원래 과학기술 크게 안 틀렸는데 이번에 박살이 났어요. 이 친구까지 포함. 자, 둘 다 이렇게 써봐. 과학기술이라고 써봐. 과학기술은 일단 무슨 양이 좀 많아. 정보량이 많아. 그래서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가 많을 수밖에 없어. 정리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다 정리하라는 아니야. 근데 어찌 보면 각 문단별로 정리가 부분 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정리를 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다시 표현한다면 쌤이 늘 얘기하는 거 우린 지문과 문제 중에 어디에 시간을 더 쓸 거야. 지문에 남들보다 무조건 몇 분 더 쓴다. 1분 더 쓴다고 마음을 먹어야 과학기술 봤을 때 시간을 쓸 거야. 어떻게 이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야. 나는 무조건 시간 쓸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역으로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이 컨셉을 절대 까먹지 말고 요번에 당황했더라도 괜찮아. 6평에 당황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이 컨셉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과학기술 연습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문 1분 더라고 써. 무조건 1분 더 쓴다고 마음을 먹고 진입을 하자. 근데 1분을 더 쓸 건데 그냥 1분을 더 쓰는 게 중요하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조금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쌤이 요때는 정리해야 되는 걸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어. 그래서 복습이 안 되거나 여러분들이 수업했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꼭꼭 씹어서 보지 않으면 이때 완전히 멘탈 박살났을 거야. 나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 배웠던 것만 잘 꼭꼭 씹어서 수업에 했던 거 내가 딴 거 풀란 얘기 안 하지. 왜 의미 없단 말이야. 근데 쌤이 수업에 준 거 우리 밀도 높잖아. 충분히 흡수해서 요거 유지를 해달라.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소비례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요때는 얘기를 조금 안 했는데 요거는 붙여서 얘기할게. 다음에 우리가 다음 책에서 배울 내용이 이런 것들이다. 대소비례가 나오거나 사칙연산이 나와. 얘들아, 대소비례는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있지? 대소비례가 뭐야? 크다, 작다, 뭐 넓다, 좁다 이런 거 있지? 그 압력이 어떻다, 부피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 요런 얘기, 높다, 낮다 이런 단어 나오면 대소비례인 거야. 그치?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그래서 요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칙연산은 뭐 얘기하는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단어. 주로 합 이렇게 잘 나와. 아니면 뺀 이런 부분 잘 나와. 이런 부분 나오면 쌤이 몇 프로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지? 그렇지. 100% 정리해야 돼. 쌤이 딴 부분은 너의 감각을 기억하라 그랬지. 근데 얘는 반드시 속도 줄여야 돼. 왜? 그게 그대로 정답이야. 왜? 이게 뭐기 때문이야. 핵심 간의 관계성이야. 맞죠? 계산 문제 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핵심의 관계를 따지는 문제를 속도를 줄여서 이건 100% 정리를 해둬야 내가 나중에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다음 하나 더. 자, 올해
작년 25학년도 수능이 뭐가 기출됐습니까? 과정이 기출됐죠? 우리 노이즈라는 지문 본 적 있지? 노이즈 지문에서도 과정을 반드시 끊어서 읽었어야 됐다.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수업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과정이 나왔어. 근데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쉬워. 과정의 표지를 한 부분 정도는 넣어줬어야 되는데 한 부분도 안 넣고 바로 때려 넣다 보니까 핵심이 약간은 무너진 느낌? 하지만 시도는 좋았지. 그래서 나는 부탁하고 싶은 거. 내가 여기 시간을 투자하겠다라고만 마음을 먹었더라도 과정 부분 나왔을 때 조금 마음이 힘들지만 정리는 했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와장창은 아니잖아. 그치? 시간을 썼지만. 그래서 과정이 나올 때도 이때도 100% 정리한다. 이거 왜 100% 정리해야 돼? 결국은 지문을 남들보다 1분 더 쓴다는 건 어떤 의미야? 어떤 의미? 결국 문제. 그러니까 정답 맞힐 때 문제 갔을 땐 훨씬 더 빠른 거야, 느낌이. 선생님 전 느린데요. 이거 안 했어요. 이 연습하세요. 괜찮아. 자, 근데 빠르다는 건 손가락으로 몇 대 몇, 1대1 대응하면서. 쌤이 1대1 대응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랬지. 근데 무지성 1대1 대응이 문제인 거야. 근데 핵심 부분을 이렇게 끊어 집중, 끊어 집중, 끊어 집중하면서 정도 날 부분을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속도 천천히 읽으면서 정리를 했다면 그때부터는 다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 그럼 손가락으로 조지는 형태인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 지문은 나는 충분히 했다는 괜찮아. 근데 나는 충분히 안 했어. 그냥 읽어보면서 오답만 봤어. 그 친구는 딴짓하지 말고요. 미션을 드릴게요. 각 문단 끊어서 집중하세요. 끊어서 집중하면서 정리할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게 전체 5문단인데 마지막 문단이 너무 짧아. 그래서 사실상 거의 4문단 글 길이야. 그래서 우리 근데 1분 더 쓰기로 마음먹었지. 그래서 5분을 드릴 거고 너는 스탑워치를 맞춰놓으세요. 그리고 요걸 스탑 해놓고 5분 동안 집중해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끊어서 집중하면서 정리할 부분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저는 했다 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들어오냐면 봐, 쌤이 정리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정리가 됐을 때 내용이 지금 쌤 보면 쌤 잠깐만 봐줄까? 쌤 보면 내용이 굉장히 조금 길게 정리됐지. 살짝 여기다 써도 되거든? 쌤은 집 따로 쓰지 않을게. 정리의 목적이 뭐야? 예쁘게 만들어서 마닥에 취직하는 거야? 아니지.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은 누구만 알아보면 돼. 나만. 다시 써.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쌤처럼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나는 좀 쉽다는 내용은 그냥 대충 시켜놓고 가. 쫄지 말고. 그 다음 나는 쉽다 그러면 콩팥 다 쓸 필요 없잖아. 콩 써놓으면 되는 거야. 키역 써놔도 돼. 알겠지? 어쨌든 나만 알아보면 된다. 알겠지? 썼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정리는 1문단 다 읽고 2문단 다 읽고 예쁘게 정리해볼까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너무 부담되면 터치해놓고 작업을 하는 거야. 부분. 그래서 두 번째 정리는 실시간이다. 이거 까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쌤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아마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정리됐는데 쌤도 그래서 그 하나씩 시간 맞춰서 읽으면서 정리해봤고 근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 우리는 요 지문은 약간은 핵심 부분이 살짝은 죽어있다 했잖아. 우리는 근데 수능처럼 이 지문을 연습할 수 있잖아. 왜? 방향은 좋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릴게. 결국은 얘들아 과학기술도 정보가 많더라도 결국 답은 어디야? 각 문단의 핵심이어야 돼. 그러면 각 문단의 핵심은 어디서 특히나 많이 출연을 할까? 방향성을? 각 문단의 몇 번째 줄? 끊어주고 첫 줄이란다. 절대 잊지 말아라. 그래야 답이 훨씬 깔끔하게 보여요.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 문단 첫 줄 끊어봐. 끊어보고 첫 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체액량이 조절되면 혈압이 변화한다. 체액량이 조절되면 혈액이 변화한다. 라고 돼 있지? 그래서 한번 보자. 그러면 체액량이 요 1문단은 정리했다고 치고 넘어간다. 1문단은 정리했고 2문단 보니까 체액량이 변화하면 혈압이 조절된다잖아. 여기가 핵심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좀 끌고 왔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다음 3문단 한번 가보도록 할까? 3문단 가니까 3문단 가서 첫 줄 끊어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체액량은 재흡수 과정에서도 봐봐. 요 정도는 봤어야 돼. 체액량은 재흡수 과정. 그래서 이거 정리 엄청 많이 했어야 됐던 문단이었던 거야. 진입 자체가. 근데 어쨌든 재흡수 과정에서도 조절된다. 그럼 재흡수 과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 체액량의 조절이네. 그래서 3문단 보니까 재흡수 중요했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 단계 연락일잖아. 연락인데 여기에서 쭉쭉쭉 보다 보니까 재흡수. 그래서 수분의 재흡수. 이것이 체액량. 이렇게 들어간 거지.
사실 여기가 더 중요하지. 물론 여기까지 밀어붙여서 문제 기출할 거야. 사실 여기서 끝내는 것보다 여기까지 오는 게 더 좋았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처리해 놓을게. 그래서 이 구간, 지금 정답 구간 14-2 보이시죠? 그 다음 문단 끊어볼까요? 네. 그 다음 문단 끊어서 첫 줄. 교감과 부교감의 신경방사 역시 혈압 조절. 얘들아, 근데 교감, 부교감 할 때 무슨 표시하고 넘어갔어야 돼? 그렇지. 대비 표시 안 했다면 문제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라면.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서 결국 이걸 통하여 혈압의 조절이다 라고 돼 있지. 맞지? 그래서 혈압의 조절이다 돼 있으니까 보니까 혈압이 낮을 때는 얘가 이렇게 되고요. 혈압이 높을 때는 이렇게 돼서 혈압이 조절된다네. 그럼 혈압이 높을 때는 블라블라블라 해서 특히나 얘는 뭐야? 부교감이 흥분하지? 맞지? 그래서 혈압이 낮춰진다지? 근데 혈압이 낮을 때는 뭐가? 교감이 흥분하는데 여기 뭐가 없어요? 혈압이 어떤지가 없지. 이거 뭐 내고 싶었던 거야? 대비로 마이너스 A 기출하고 싶었던 거야. 이 문제는 참 잘 냈어요. 그래서 혈압이 높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어? 그래서 14-1번을 봐. 14-1번 보니까 체액량만 증가할 때보다 같은 양의 체액량 증가에 뭐? 심박수 증가. 심박수 증가가 미안해요. 심박수 증가가 결국은 혈압 상승의 폭을 더 키운다. 같은 얘기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요걸 내가 집에서 분석할 때 늘 했더라면 문제 순간적으로 심박수 가지 않겠어? 그래서 1번 선제 심박수 체크해놔. 그럼 여기 갔을 때 너도 모르게 따닥 이렇게 움직여진단 말이야. 이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연습한 친구가 20% 30%짜리 엘리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지. 추론 문제, 킬러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그리고 쌤이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따로 안 했는데 조금은 아쉬운 거 이 문제도 기출할 수 있지 않았니? 이 문제? 어떻게? 얘는 심박이나 수축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 둘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14번은 이렇게 1번에서 답이 나왔다. 근데 14번에 2번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이 부분 기출할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한번 볼까? 2번. 보니까 안투가 증가하면 끊어버려. 보니까 뒤에 나트륨이 감소한다. 물론 중간에 블라블라 부를 수 있지만 얘들아 핵심 중심으로 안투가 증가하면 나트륨 감소한다. 이렇게 적혀있지. 안투가 증가했지? 나트륨이 감소하지 않지. 흡수가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읽고 나니까 답은 굉장히 쉽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볼 거야. 역시나 답은 1번이지. 부교감의 흥분 살려. 그래서 얘 작동하기 위해서는 끊어. 중추 흥분. 부교감 바로 손가락 갖다 대버리면 되잖아. 얘 보니까 억제지. 그치? 둘의 뭐의 왜곡? 16번 범주 왜곡 써봐. 대비니까 보나마나였다. 자,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대신 16번에 2, 4번 선지 묶어. 2, 4번이 뭘 얘기하는 거야? 정리 안 하면 똥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률 볼만하네요. 자, 2번, 4번 묶었죠? 2번 먼저 가볼까? 부교감 신경계의 말단에서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은 끊어. 그래서 심장 박출량을 감소시켜. 그래서 혈압을 하강시켜 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좀 어려운 게 부교감? 이 아이 보니까 어떻다라는 느낌 들어. 내가 가리지 않을게요. 부교감? 이 아이는 혈압을 낮추잖아요. 맞죠? 낮추는데 이 아이와 박출량을 연결했지. 그럼 어디 가보면 돼? 저기 가보면 되겠지? 물론 이렇게까지 수능에서는 이러진 않는다. 근데 우리 어차피 정리돼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얘 낮아지면 박출력 낮아지겠네. 손가락 갖다 대면서 움직여. 4번 선지. 4번 골랐을 것 같은데 애들. 혈압 하강에 반응하여 교감신경이 흥분하며 끊어. 무조건 끊어 반응해. 교감이 흥분했어. 그러니까 저항이 증가한다. 같은 맥락 아니겠어? 보니까 얘가 흥분하면 아까 뭐라 했지? 우리 여기까지 왔지. 14번에서 혈압 올라갔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든 올라갈 것 아니냐. 비례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뒷장 넘겨봐. 다 와간다 얘들아 힘내. 17번 문항. 자,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1번에서 4번 안 보고요. 5번만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 보니까 지금 일단 보기에서 이 문단 첫 줄 한번 읽어볼까? 베타 차단제 끊었어야 되겠지. 안지 어쩌고 저쩌고 변환 억제제 끊어. 그다음 칼슘 차단제. 혹시라도 나는 어려웠다 그러면 스탑 해놓고 가는 거야. 세 가지로 나눠놨고 베타 차단제는 어디에 기능을 시키는 거였지 얘들아? 아까 카 어디 갔어? 카가 없어졌어요. 자, 요 아이 맞죠? 얘가 베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 아이 어디 갔니? 자, 이 아이는 여기에 적용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죠?
칼슘 차단제. 칼슘 차단제는 이 아이 수축과 관련을 맺고 있던데, 그치? 그래서 만약에 당일도 이거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이런 데 체크하면서 가면 돼. 이런 데 체크해두고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지고 5번의 두 번째 줄 안지오텐 변환 효소 억제제는, 그래서 여기지, 변환 효소 억제제는 얘네들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물론 이 앞도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져. 그치? 증가? 이런 느낌? 근데 확실히 틀린 게 바로 뭐지? 안지 어째 원을 감소시키겠군이라고 돼 있지. 지금 기능이 어디예요? 이 단계. 과정 중에 어디? 여기지. 그럼 얘는 이 뒤를 담당하게 되겠지. 이 앞이 아니라. 끄덕?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자, 여기만 우리가 체크만 해도 바로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야. 5번. 그래서 옆에 써놔. 이 아이는 순서가 바뀌었지. 원이 아니라 2의 양을 감소시키겠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이건 과정의 글이지. 쌤 보고 있지? 과정의 글이지. 과정이다 보니까 앞단계, 뒷단계 요런 단계가 중요해. 그래서 반드시 끊어서 정리를 해둬야, 아, 2단계가 아니라 2단계지. 선후가 뭐 된 거야? 왜곡된 거야. 선후. 써도 관계성이다 보니까, 아, 과정이고, 과정이다 보니까 선후의 왜곡을 시켰다. 오케이, 동의? 자, 그래서 위에 거 베타 차단제 여기는 한번 써놔. 레닌의 양을 감소시킨다 라고 돼 있는데, 레닌의 양을 감소시킨다 위에 콩팥이라면이라고 써. 콩팥이라면이라고 써놓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넘기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독서에서 15번 문제는 별표입니다. 사실 정답률이 더 낮은 문제는 앞쪽에 배치된 건 맞는데, 요 문제는 밀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꽤 잘 냈다라고 느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보지 말고 여러 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 페이지에서는. 자, 15번. 일단은 무슨 얘기할 거냐면 발문이야. 그래서 위에다 별표 쳐놓고 발문이라고 써봐. 발문이 뭐라고 돼 있어? 기억의 이유라고 돼 있지. 쌤이 이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고요. 우리 과제 계속 나갔습니다. 기억의 이유죠. 위에 떴어. 이유라는 건 그러면 뭐가 필요해 돼? 이유의 표지가 필요해. 그래서 첫 번째 이유 표지라고 써. 이유 표지는 어떤 거지? 왜냐하면이라든지 때문이다 같은 거. 이런 글자가 있는 부분에서 정답을 출연시켜야 돼. 맞죠? 근데 난도를 더 높인다면 이런 표지를 쓰지 않지. 표지를 쓰지 않으면 두 번째 써. 이유기 때문에 사유의 순서상 어디여야 돼? 어떤 결과의 앞이어야 돼. 그래서 그 결과의 앞쪽, 그 위치상 앞인 거야. 써. 위치상 앞. 이거 별표야. 명심해서 여러 번 보도록 해.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왜냐하면 따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가지고 움직인 거지? 바로 이 부분이야. 이 기억이지, 얘들아. 기억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이것의 이유지. 이것의 이유가 바로 뭔데? 혈압이 하강하면이었어. 그래서 지금 이것의 답은 혈압이 하강한다야. 혈압이 하강한다. 명심. 그래서 1번 선지 봐. 1번 선지 보니까 혈압이 하강하면 이 압력도 낮아진다. 혈압이 하강하면 모세혈관 압력도 낮아진다. 그래서 혈압이 하강은 마음에 들죠. 그리고 뒷부분 보면서 끄덕끄덕 나왔으면 좋겠는데 밑에 써놓을게. 1번 옆에. 자, 이 뒤에 왜 혈관 압력 타령을 했을까? 몇 문단 때문일까? 1문단이야. 옆에 써. 1번 옆에 1문단 시간 투자 핵심이라고 써. 1문단 시간 투자 핵심. 그리고 하나만 더 쓸 거야. 각 문단의 몇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해. 첫 줄이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1문단의 첫 줄. 안 중요, 굉장히 중요. 굉장히 중요. 그래서 1문단 첫 줄 집중해서 읽어봐. 그럼 뭐라고? 혈압은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이다. 그리고 1번 다. 혈압이 하강하면 모세 혈관의 압력도 낮아진다.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그 밑에 조금 더 작업할 거야. 이건 볼 게 많아. 자, 근데 문제가 됐던 건 3, 4, 5번이야. 일단 그 밑에 15번 밑에다가 써. 첫 번째 3번과 4번이라고 써. 혹시라도 이거 분석 충분히 안 됐다. 무조건 스탑하고 다시 봐. 자, 3번, 4번. 3번과 4번은 그러면 왜 틀렸냐? 발문 지점에서 써. 발문 지점에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지? 이유가 뭐야? 라고 묻지. 이유가 뭐야? 그러면 이유가 뭐야? 라는 것도 관계가 있지. 선후 혹은 인과잖아. 그치? 그럼 이거 오답 낼 때 어떻게 기출할까? 이런 발문에서. 이유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결과를 내겠지. 그래서 옆에 써. 이유가 아니라 결과라고 써. 그럼 어떻게 되느냐? 3번 볼까요? 보니까 물의 양이 감소할수록 혈압은 증가한다. 그 물의 양이 감소하고 혈압이 증가하는 거 여기잖아. 맞죠? 이 뒤잖아. 그 다음 4번.
콩팥에 작용하면 사구체 여과액이 증가하여 소변 배설량이 감소한다라고 돼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오문단은 써놨는데 사실상 이게 많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어쨌든 여기 다시 오면 지금 소변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상승해.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맞죠? 이해됐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설사 아닐지언정 결국은 만약에 잠깐만 와. 이 부분을 지적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레닌 부분 가볼까? 이 부분에 만약에 가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단 말이야. 수분이 재흡수되지. 이 정도는 네가 판단될 것 같거든. 수분이 재흡수됐다는 건 무슨 얘기지? 지금 소변량이 줄었다 이런 얘기겠지. 다 흡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 근데 어쨌든 이 결과다 이 얘기하는 거야. 결과다.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심심해서 썼다? 아니 우연적으로 맞았다가 아닌 거야.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써봐. 두 번째. 4번과 5번 선지를 묶어봐. 그러니까 4번과 5번 선지도 둘 다 같은 맥락에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야 돼. 바로 뭐냐면 선우의 왜곡이야. 자, 우리 지금 3, 4번은 뭐였어? 인가의 왜곡을 얘기했지. 그 다음에 4번, 5번 묶어서 선우의 왜곡이야. 자, 왜 그러냐면 4번에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보니까 여과액이 증가하여 소변 배설량이 감소했다. 아까 여과액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여과액은 어디 갔어? 여과액은 물과 나트륨 아니야? 맞지? 물과 나트륨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쌤은 이 글 자체만 집중을 해본다면 결국은 물과 나트륨이라는 아이의 양에 따라서 여과액이 뭐 조금 조절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소변 배설량이 감소해서 좀 여과액이 어쩌고 저쩌고. 그치? 요런 느낌. 그 다음에 뒤도 보니까 5번 보니까 재흡수 증가하여 여과액이 증가할 때 재흡수도 증가한다. 말이 조금 이상하다. 약간 일단은 나트륨 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과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나는 좀 들었어. 자, 근데 이게 3, 4번 묶어서도 납득은 됐죠. 4, 5번 묶어서도 납득은 됐죠. 근데 지금 납득이 되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얘들아. 더 중요한 포인트. 이거 잘 들어야 돼. 근데 다 보고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야 돼. 마지막 이제 세 번째라고 써봐. 세 번째. 근데 결국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야? 이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러니까 뭐 선우도 좋고 인과도 좋은데 다 왜곡됐거든. 그래서 대비일 때도 왜곡이고 선우일 때도 왜곡되고 대소비례도 왜곡되고 결국 관계성은 다 이런 형태다. 그런데 또 말이야. 15번 문제의 가장 정수는 뭐야? 발문 다시 읽어. 그래서 발문 반드시 먼저 봐야 돼. 뭐의 이유야? 기억의 이유야. 그럼 기억의 이유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였어? 혈압이었어. 혈압이 하강한다야. 머리에 픽스해봐. 그 생각만 했더라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지. 가볼까? 3번. 혈압은 증가한다야. 꺼져. 4번도 그럼 같은 맥락 아니겠어? 소변 배설량이 감소했지? 혈압이 상승해. 맞지? 5번 가볼까? 재흡수 됐네? 혈압이 상승하네. 바로 버려버릴 수 있지. 그래서 결론. 마지막에 써? 자, 다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때야 돼, 얘들아? 독서 지문이 네가 어려울지 쉬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 다음 짧을지 길지 알아 몰라? 그래서 내 마음은 늘 하나의 큰 메커니즘을 유지하면서 좀 장인 정신으로 매일 공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밑에 써. 오늘부터 김기리 코너 알지? 독서실에.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써놓고 하도록 하자. 옆에서 자, 난이도가 높더라도 혹은 낮더라도 혹은 지문 길이가 짧더라도 혹은 길더라도 간단하게 쓰면 돼. 키워드만. 그러니까 쉽더라도 어렵더라도 혹은 짧더라도 길더라도 쫄지 말고 그러고 써. 쫄지 말고 의도에 맞춰 읽을 뿐 이렇게 써. 아무 생각하지 마. 문단 끊어서 집중하고 끊어서 첫 줄 집중하고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지문에 시간 투자하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6편까지 연습하도록 하자. 독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